현대판 허준이 밝히는 뼈와 근육의 비밀 햇빛의 기적 1회. 1. 절망의 진료실. 2024년 가을. 서울 강남구 한 한의원. 박 할머니 65세가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다. 선생님, 어머님이 큰일입니다. 허준혁 원장은 4대째 한의사 집안이었다.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그 유명한 허준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다. 선생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며느리가 대신 설명했다. 3개월 전에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졌어요. 그냥 화장실 가다가 살짝 넘어진 건데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골다공증이 심하다고. 뼈 나이가 90세래요. 어머님 65세밖에 안 되셨는데요. 허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또 다른 증상은요? 할머니가 힘없이 말했다. 항상 피곤해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낮에도 피곤하고 저녁에도 피곤해요. 우울하십니까? 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TV 보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어요. 근육은 어떠십니까? 온몸이 아파요. 허벅지가 특히 아프고 팔도 아프고 등도 아파요. 감기는 자주 걸리십니까?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감기 걸려요. 약 먹으면 낫다가 또 걸리고 또 걸리고. 허준혁은 차트를 적었다. 뼈 약함, 만성 피로, 우울, 근육통, 면역력 저하. 어르신 햇빛 자주 쬐십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밖에 안 나가요. 더워서요. 그리고 자외선이 피부 나쁘다고 해서. 혹시 최근에 혈액 검사하신 적 있습니까? 며느리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네, 병원에서 한 거예요. 허준혁은 검사 결과를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비타민 D 수치 5 ng/ml. 정상 범위 30에서 50. 심각한 결핍이었다. 어르신, 이거 큰일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가 문제예요? 암인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매우 심각합니다. 비타민 D가 거의 없어요. 비타민 D요? 그게 뭐예요? 허준혁은 모니터를 켰다. 화면에 햇빛 그림이 떴다. 햇빛 비타민입니다. 햇빛을 쬐면 우리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어르신이 겪고 계신 모든 증상이 다 비타민 D 부족 때문입니다. 2. 비타민 D의 진실. 허준혁은 설명을 시작했다. 어르신, 비타민 D는 비타민이 아니에요. 네? 비타민 D가 비타민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 전체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컴퓨터 화면에 인체 그림이 나타났다. 비타민 D가 하는 일을 보세요. 비타민 D의 역할 10가지. 첫째, 뼈 건강. 칼슘을 흡수하게 도와줍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어요. 할머니가 놀랐다. 그래서 제 뼈가 약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타민 D가 5밖에 안 되면 칼슘이 뼈로 안 갑니다. 그래서 뼈가 스펀지처럼 구멍 뚫려요. 둘째, 근육 건강. 근육을 만들고 힘을 줍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힘이 빠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60세 이후부터는 비타민 D가 더욱 중요해요.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셋째, 면역력. 백혈구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감기 바이러스를 못 이겨요. 그래서 제가 감기를 달고 사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넷째, 우울증 예방. 뇌에서 세로토닌을 만들게 도와줍니다. 행복 호르몬이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 요즘 너무 우울해서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것도 비타민 D 부족 때문입니다. 햇빛을 안 쬐면 우울해져요. 다섯째, 심장 건강.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을 보호합니다. 여섯째, 당뇨 예방. 인슐린이 잘 작동하게 도와줍니다. 일곱째, 암 예방.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억제합니다. 특히 대장암, 유방암.
8째 치매 예방.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9째 피부 건강. 피부 재생을 도와줍니다. 10째 수면.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해서 잠을 잘 자게 합니다.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제 모든 문제가 비타민 D 부족 때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르신은 지금 햇빛 결핍증입니다. 3. 60대 이후의 위험. 허준혁은 계속 설명했다. 어르신 나이가 들면 비타민 D가 더 부족해집니다.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60대 이후 비타민 D 부족 원인. 첫째, 피부 합성 능력 저하. 젊을 때는 햇빛만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쑥쑥 만듭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피부의 능력이 절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노인은 햇빛을 더 많이 쬐야 하는 거예요. 둘째, 실내 생활. 젊을 때는 밖에서 일하고 활동하는데 나이 들면 집에만 있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 요즘 밖에 거의 안 나가. 셋째, 자외선 차단. 피부암 걱정해서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모자 쓰고 긴팔 입죠. 네,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요. 적당한 햇빛은 필요합니다. 너무 차단하면 비타민 D가 못 만들어져요. 넷째, 신장 기능 저하. 비타민 D는 신장에서 활성화됩니다. 나이 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요. 다섯째, 약물. 고혈압약, 당뇨약 등이 비타민 D를 방해할 수 있어요. 여섯째, 비만. 비타민 D는 지방에 저장됩니다. 비만이면 지방에 갇혀서 사용을 못해요. 그럼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되나요? 허준혁은 미소 지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써온 방법이에요. 4. 할머니의 치료 시작. 허준혁은 처방전을 적었다. 첫째, 햇빛입니다. 햇빛 처방. 매일 아침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밖에 나가세요. 얼마나요? 30분입니다. 팔과 다리를 노출하세요. 옷을 벗으라고요? 할머니가 놀랐다. 반팔 반바지 입으세요. 피부가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자외선 차단제는요? 바르지 마세요. 30분 동안은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햇빛을 받으세요. 얼굴은요? 얼굴은 가려도 됩니다. 팔과 다리만 노출하세요. 겨울에는요? 겨울에도 해야 합니다. 옷 좀 벗고 햇빛 쬐세요. 춥더라도 30분은 하셔야 해요. 비 오는 날은요? 비 오는 날은 쉬세요. 하지만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나옵니다. 나가세요. 둘째, 음식입니다. 허준혁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 진료실에 작은 주방이 있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따라하세요. 할머니와 며느리는 놀랐다. 여기서요? 네, 음식이 약입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야 집에서 해 드시죠. 비타민 D 음식 만들기. 첫 번째 요리, 연어구이. 허준혁은 연어를 꺼냈다. 연어는 비타민 D의 왕입니다. 100g에 1000 IU가 들어있어요. IU가 뭐예요? 비타민 D의 양이에요. 하루에 2000에서 4000 IU가 필요합니다. 그럼 연어 200g이면 되네요. 맞습니다. 연어구이 레시피. 재료 1인분. 연어 200g. 올리브유 1숟가락. 소금 약간. 후추 약간. 레몬 반개. 만드는 법. 첫째, 연어를 씻어서 물기를 닦으세요. 할머니가 따라했다. 둘째, 소금과 후추를 살짝 뿌리세요. 너무 많이 말고 살짝만요. 어르신은 싱겁게 드셔야 해요. 셋째,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세요. 센 불로 달구세요. 넷째, 연어를 올리세요. 껍질이 아래로 가게요. 칙. 다섯째, 센 불에서 3분 그대로 두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여섯째, 뒤집으세요. 약한 불로 줄이고 3분 더요. 일곱째, 불을 끄고 레몬을 짜세요. 완성. 맛있겠다. 할머니가 감탄했다. 드셔보세요. 할머니가 한 입 베어 물었다. 우와, 정말 맛있어요. 일주일에 3번 이렇게 드세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네. 비타민 D 함량 2000 IU. 조리 시간 10분. 난이도 쉬움.
두 번째 요리 햇빛 표고버섯 볶음. 허준혁은 표고버섯을 꺼냈다. 이것은 특별한 표고버섯입니다. 뭐가 특별해요? 햇빛에 말린 거예요. 표고버섯을 햇빛에 말리면 비타민 D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정말요? 네, 일반 표고버섯은 100g에 100 IU밖에 없어요. 하지만 햇빛에 말리면 4000 IU가 돼요. 40배나요? 그렇습니다. 햇빛의 마법이에요. 햇빛 표고버섯 만드는 법. 준비물. 생 표고버섯 10개. 방법. 첫째, 생 표고버섯을 사세요. 둘째, 햇빛이 쨍쨍한 날 밖에 내놓으세요. 주름이 위로 가게요. 셋째, 하루 종일 말리세요. 8시간 이상. 넷째, 뒤집어서 하루 더 말리세요. 다섯째, 바싹 마르면 밀폐 용기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만든 표고버섯은 비타민 D 폭탄입니다. 햇빛 표고버섯 볶음 레시피. 재료 1인분. 햇빛 표고버섯 5개. 물 1컵 불리기용. 참기름 1숟가락. 간장 1숟가락. 다진 마늘 약간. 깨 약간. 만드는 법. 첫째, 말린 표고버섯을 미지근한 물에 30분 담가서 불리세요. 둘째, 물기를 짜고 먹기 좋게 썰으세요. 셋째, 팬에 참기름을 두르세요. 넷째, 다진 마늘을 넣고 볶으세요. 향이 나면요. 다섯째, 표고버섯을 넣고 볶으세요. 중간 불에서 5분. 여섯째, 간장을 넣고 1분 더 볶으세요. 일곱째, 불을 끄고 깨를 뿌리세요. 완성. 할머니가 먹어봤다. 고소하고 맛있어요. 매일 드세요. 밥 위에 얹어 드시면 돼요. 비타민 D 함량 2000 IU. 조리 시간 40분 불리기 포함. 난이도 쉬움. 세 번째 요리 계란 노른자 스크램블. 계란 노른자에도 비타민 D가 있어요. 얼마나요? 하나에 40 IU. 많지는 않지만 매일 먹으면 도움돼요. 계란 노른자 스크램블. 재료 1인분. 계란 3개. 우유 2숟가락. 소금 약간. 버터 1작은술. 파슬리 약간. 만드는 법. 첫째, 계란을 그릇에 깨세요.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조심히. 둘째, 우유를 넣고 젓가락으로 섞으세요. 완전히 섞이지 않아도 돼요. 셋째, 소금을 살짝만 넣으세요. 넷째, 팬에 버터를 녹이세요. 약한 불이에요. 다섯째, 계란물을 붓고 천천히 저으세요. 젓가락으로 크게. 여섯째, 반숙 정도로 익으면 불을 끄세요. 부드럽게요. 일곱째, 접시에 담고 파슬리를 뿌리세요. 완성.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워요. 아침마다 드세요. 토스트랑 같이요. 비타민 D 함량 120 IU. 조리 시간 10분. 난이도 쉬움. 네 번째 요리 고등어 조림. 고등어도 훌륭합니다. 100g에 600 IU. 고등어 조림 레시피. 재료 1인분. 고등어 한 토막 200g. 무 100g. 물 1컵. 간장 2숟가락. 설탕 1숟가락. 생강 1톨. 청양고추 1개 선택. 대파 약간. 만드는 법. 첫째, 물을 1cm 두께로 썰어서 냄비 바닥에 깔으세요. 둘째, 고등어를 올리세요. 셋째, 물, 간장, 설탕, 생강을 넣으세요. 넷째, 센 불에 끓이세요. 끓으면 중간 불로 줄이세요. 다섯째, 국물을 떠서 고등어에 끼얹으세요. 계속. 여섯째, 15분 조리세요. 국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일곱째, 청양고추랑 대파를 넣고 1분 더요. 완성. 짭짤하니 밥도둑이네요. 일주일에 2번 드세요. 월요일, 금요일. 비타민 D 함량 1200 IU. 조리 시간 25분. 난이도 보통. 다섯 번째 요리 비타민 D 스무디. 마지막으로 음료입니다. 비타민 D 스무디. 재료 1인분. 비타민 D 강화 우유 200ml. 바나나 1개. 아몬드 열알. 꿀 1숟가락. 계피가루 약간. 만드는 법. 첫째, 믹서기에 모든 재료를 넣으세요. 둘째, 30초 돌리세요. 셋째, 컵에 따르세요. 완성. 달콤하고 고소해요. 간식으로 드세요.
오후 3시쯤. 비타민 D 함량 150 IU. 조리시간 5분. 난이도 매우 쉬움. 6. 영양제 처방. 허준혁은 영양제병을 꺼냈다.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르신은 지금 수치가 5밖에 안 돼요. 영양제를 드셔야 해요. 어떤 걸 먹어야 하나요? 비타민 D 영양제 선택법. 첫째, 비타민 D3를 고르세요. D가 아니라 D3이요. 뭐가 다른데요? D3가 흡수가 훨씬 잘 돼요. 체내에서 오래 유지되고요. 둘째, 하루 2000에서 4000 IU를 드세요. 그렇게 많이요? 네, 어르신은 지금 5밖에 안 돼요. 정상이 30이니까 엄청 부족해요. 많이 드셔야 해요. 셋째, 아침 식사 후에 드세요. 기름진 음식이랑 같이요. 왜요? 비타민 D는 지용성이에요. 기름에 녹아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먹어야 잘 흡수돼요. 넷째, 칼슘이랑 같이 드세요. 칼슘도요? 비타민 D는 칼슘을 흡수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슘도 같이 먹어야 뼈로 가요. 다섯째, 3개월 후에 다시 검사하세요. 왜요? 수치가 올라갔는지 확인해야죠. 목표는 30에서 50이에요. 7. 3개월의 기적. 박 할머니는 허준혁의 말대로 실천했다. 매일 루틴. 아침 7시. 기상. 계란 스크램블 3개. 비타민 D3 4000 IU 복용. 칼슘 600mg 복용. 아침 10시. 밖에 나가기. 반팔 반바지 착용. 햇빛 쬐기 30분. 팔다리 노출. 자외선 차단제 없음. 점심 12시. 햇빛 표고버섯 볶음밥. 오후 3시. 비타민 D 스무디. 저녁 6시.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연어구이. 월요일 금요일 고등어 조림. 수요일 일요일 기타. 3개월 후. 박 할머니가 환한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왔다. 혼자서. 부축 없이. 선생님. 허준혁은 놀랐다. 어르신. 혼자 오셨어요? 네. 이제 혼자 걸어 다녀요. 앉으세요. 검사 결과 나왔나요? 할머니가 서류를 꺼냈다. 비타민 D 수치 38 ng/ml. 정상 범위 30에서 50. 우와. 5에서 38로 올랐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 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우선 피곤한 게 없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운이 넘쳐요. 우울한 것도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요즘 너무 행복해요. 손자랑 놀러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근육통은요? 없어요. 허벅지도 안 아프고 팔도 안 아파요. 심지어 계단도 올라가요. 감기는요?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걸렸는데. 뼈는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다. 골밀도 검사 다시 했어요. 많이 좋아졌대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체중은요? 3kg 늘었어요. 근육으로요. 선생님이 운동하냐고 물어보셨어요. 허준혁은 박수를 쳤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햇빛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이제 평생 하셔야 합니다. 네, 매일 해요. 이제 습관이 됐어요. 8. 다른 환자들. 소문이 퍼졌다. 박 할머니가 3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졌다고. 많은 노인들이 허준혁을 찾아왔다. 선생님, 저도 피곤해요. 저도 우울해요. 저도 뼈가 약해요. 허준혁은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치료했다. 모두 같은 진단이었다. 비타민 D 결핍. 모두 같은 처방이었다. 햇빛 음식 영양제. 그리고 모두 좋아졌다. 70세 할아버지는 우울증이 나았다. 68세 할머니는 근육통이 사라졌다. 72세 할아버지는 감기를 안 걸렸다. 75세 할머니는 골절이 회복됐다. 모두가 햇빛의 기적을 경험했다. 9. TV 출연. 6개월 후. 허준혁은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선생님, 60대 이후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뭔가요? 비타민 D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대한민국 60대 이상 어르신의 80%가 비타민 D 결핍입니다. 80%요? 내 10명 중 8명이 부족해요. 심각한 문제죠. 왜 이렇게 많이 부족한가요? 실내 생활 때문입니다. 햇빛을 안 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허준혁은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매일 30분 밖에 나가세요. 팔다리를 햇빛에 노출하세요. 그리고 생선을 드세요. 특히 연어와 고등어요. 표고버섯을 햇빛에 말려서 드세요. 영양제도 드세요. 이것만 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방송 후 전국에서 연락이 왔다. 선생님, 저도 치료받고 싶어요. 저희 부모님도 봐주세요. 허준혁의 한의원은 예약이 6개월 밀렸다. 10. 할머니의 일상. 1년 후. 박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아침 6시.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었다. 오늘도 좋은 날이다. 기지개를 켰다. 몸이 가볍고 기운이 넘쳤다. 부엌으로 갔다. 계란 3개를 꺼냈다. 스크램블을 만들었다. 능숙하게. 토스트를 구웠다. 버터를 발랐다. 비타민 D3 4000 IU를 꺼냈다. 칼슘도 함께. 잘 먹겠습니다. 아침 10시. 운동복을 입었다. 반팔 반바지. 모자는 쓰지 않았다.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 공원으로 나갔다. 벤치에 앉았다. 팔다리를 햇빛에 내놓았다. 눈을 감았다. 햇빛이 따뜻했다. 기분 좋다. 30분 후 집으로 돌아왔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점심 12시. 냉장고를 열었다. 햇빛 표고버섯이 가득했다. 일주일 전에 직접 말렸다. 베란다에서 표고버섯을 불렸다. 썰었다. 볶았다. 밥 위에 얹었다. 참기름을 둘렀다. 맛있겠다. 오후 3시. 믹서기를 꺼냈다. 비타민 D 강화 우유를 부었다. 바나나를 넣었다. 아몬드도 넣었다. 꿀 1숟가락. 계피가루 살짝. 위잉. 오늘도 맛있네. 저녁 6시. 오늘은 화요일. 연어구이 날. 마트에서 싱싱한 연어를 샀다. 200g. 팬을 달궜다. 올리브유를 둘렀다. 연어를 올렸다. 칙. 3분 후 뒤집었다. 3분 더. 레몬을 짰다. 완성.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저녁 7시.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응, 연어 구웠어. 우와, 대단하세요. 요리 실력이 늘으셨네요. 허 원장님한테 배웠지 뭐. 내일 손자 데리고 갈게요. 그래. 할머니가 고등어 졸여줄게. 전화를 끊고 웃었다. 행복했다. 10일. 현대의 허준. 허준혁은 책상 앞에 앉았다. 컴퓨터를 켰다. 새로운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 햇빛은 최고의 명약이다. 증조 할아버지 허준 선생님은 400년 전 동의보감을 썼다. 그 안에는 햇빛의 중요성이 나온다. 일광욕법, 양기 보충법. 우리 조상들은 알았다. 햇빛이 약이라는 것을. 하지만 현대인들은 햇빛을 피한다. 실내에서 산다. 자외선을 차단한다. 그 결과 국민의 80%가 비타민 D 결핍이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 골다공증, 우울증, 만성피로, 면역력 저하. 모두 햇빛 부족이 원인이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매일 30분 밖에 나가라. 팔다리를 햇빛에 노출하라. 생선을 먹어라. 특히 연어와 고등어. 표고버섯을 햇빛에 말려 먹어라. 영양제를 복용하라. 비타민 D3 2000에서 4000 IU. 이것만 해도 인생이 달라진다. 나는 매일 목격한다. 환자들이 변하는 것을.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햇빛의 기적을. 증조 할아버지 허준 선생님이 지금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햇빛을 쬐어라.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건강의 시작이다. 나는 현대의 허준으로서 외친다. 어르신들이여 밖으로 나오십시오. 햇빛을 맞으십시오. 그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칼럼을 쓰고 나서 창밖을 봤다. 햇빛이 쨍쨍했다. 환자들이 공원에서 햇빛을 쬐고 있었다. 모두 행복해 보였다. 허준혁은 미소 지었다. 증조 할아버지, 제가 선생님의 뜻을 잇고 있습니다. 끝.